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2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1.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25%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크게 하락을 하였고요. 오랜만에 이제 조정다운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500선을 뚫고 내려가서 이렇게 좀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800포인트가 깨지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61선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이제 한번 조정을 받고 꺾은 다음에 그대로 이제 21선 아래까지 또 밀어버리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지만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한 번은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좀 나왔고요. 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전저점까지 쭉 떨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서는 다시 주가를 좀 지지를 하는 그런 라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코스피가 지지를 하던, 그죠? 올라가기 전에 계단을 만들어 가던 그런 지지 라인을 좀 받치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와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이때처럼 이제 아래 위로 계속해서 고점 저점을 찍으면서 횡보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월봉 입장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큰 상승 이후에 큰 하락, 그리고 횡보하는 이 사이클이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때처럼 큰 상승을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이클 이 돌아와서 시장이 횡보하는, 그죠, 바닥 라인을 계속 다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거고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기입니다. 네, 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초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금리 사이클이 아직까지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시장의 투자금이 풀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고점을 찍고 이제 금리 인하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투자금이 이런 시장들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라든지 그런 우량주 종목들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았을 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크게 상승하는 뭐 그런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뭔가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정말 잘 버티는 종목, 잘 올라가는 종목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크게 상승을 계속해서 지금 뭐 수익을 엄청나게 크게 보겠다, 이렇게 기대하는 시장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 횡보장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으로 좀 코스피가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루 정도 매도를 했지만 8월 12일 정도에, 근데 크게 많이 매도하지 않았고요. 아주 적은 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매수량을 이어가면서 한 1조 가까이 매수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이렇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저점을 찍었다, 뭐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금 조정이 나오지만 결코 지금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증시가 빠질 때와는 좀 다른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1선 아래로 지금 떨어지면서 이번엔 61선까지 깼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 이제 좀 많이 떨어졌다가 좀 올라갔던 그런 폭이 있었기 때문에 61선 자체가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 지지 라인을 받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월봉 추세 라인이 계속 상승을 해 가는지, 지금은 이제 반등을 바로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형성해서 자리를 잡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좀 조정을 받았지만 여기서 바로 무너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나스닥, 뭐 다우, 그 다음에 니케이 모두 지금 하락을 좀 하였고 그동안 이제 분위기 좋게 반등하던 그런 시장이 약간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분명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사실 뭐 증시에는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증시가 지금 더 악화될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하락분에 대한 반등분을 반영을 하고 지금은 자리를 잡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환율이 1343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치솟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상으로는 이제 21선 아래에서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 반대로 지금 네, 수량 구간에서 이렇게 치솟아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정고점을 지금 강하게 뚫어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환율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그림이 또 나왔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61선을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이어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지금 13년 만인가요? 14년 만이었나요?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갔고요. 사실상 이제 우리가 그 찍고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그런 고점 라인이 지금 뚫렸습니다. 네, 뚫려서 이전에 올라가던 그런 그림과 좀 유사하게 아주 경제 위기 때와 유사한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환율 방어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1,400원까지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좀 이제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뭐 대응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 국가 차원에서 뭐 그런 환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대응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율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환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관 투자자는 매도를 해서 증시가 좀 떨어졌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를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율 자체가 지금 증시에서 이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더 빠져나갈 만한 그런 명분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최근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보았을 때는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래도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증시를 꽉 잡고 계속 들어온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환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요.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라는 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온다라는 것은 확실히 이 환율이 고점이다라고 인식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저점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뭐 그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같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서 전 저점까지 그대로 밀어붙인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계속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시면 9.7%입니다. 네, 2.97%죠. 네, 그래서 2.97%, 3%대 거의 근접해서 지금 위치를 좀 하고 있고요. 엊그제 이제 좀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자리를 좀 잡았는데,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좀 보고요. 네,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뭐, 크게 더 하락하기보다는 좀 자리를 잡는 그런 과정이 다시 한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면서,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50원 상승해서 21,3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0.7% 상승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비슷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100원 정도 하락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네,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22일자로 오늘이죠. 445만 주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보다는 뭐 40만 주 정도 증가를 했지만 뭐 거래량 유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400만 주대에서 3일 정도 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크게 거래량 없이 진행되었고요. 그래도 상승은 하였습니다. 오늘 증시, 양 증시가 좀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환율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좀 이제 그런 우려감으로 좀 증시가 좀 빠지면서 조정을 받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고 해외 증시 모두가 좀 빠지는 상황인데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잘 버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올라온 게 있어서 사실 이런 조정장에서는 좀 하락을 크게 해도 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만 지금 상황을 보았을 때는 상당히 이제 강하게
버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거래량 자체가 우리가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보기에는 좀 적긴 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제가 이제 1,400만 주 이상의, 1,500만 주 이상의 그런 거래량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좀 그 매물대를 뚫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실히 이제 지금은 21선과 이 주가 자체가 좀 갭이 많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치고 나가는 방법이 있고, 혹은 주가를 이제 만나러 이평선을 만나러 한번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랬다가 뭐 N자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한번 떨어뜨린 척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뭐 그런 그림들이 좀 있습니다. 혹은 이제 그냥 바로 올라가는 뭐 그런 그림이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런 계단식 상승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꼬리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서 25,000원 선 위에, 그죠? 2만 한 1,800원 정도, 21,800원에서 21,500원 정도 사이를 계속 지금 눌림목으로 눌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지금 이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눌러지는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 라인에서, 요 라인이죠. 지금 21,200원과 그 다음에 뭐 29,900원 정도, 네, 그런 라인은 또 계속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면 올리고 내리면 올리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내리면 올리는 구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거래량이 좀 감소한 채로 어느 정도 밴드를 가지면서 지금, 네,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밴드 속에서 주가를 계속 횡보를 시킬 것인지, 네, 며칠 더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은 열심히 올라오고 있고요. 네,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 다음 횡보가 이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진행될 것인지를 좀 주목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종목들은 계단식으로 올리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과 비슷하게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일단 21선, 61선, 5일선, 121선, 241선 모두가 지금 위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씩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이평선들이 정배열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지금 자리가 좋아 보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큰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분석을 보더라도, 네, 이렇게 21선과 61선의 그런 골든 크로스가 나온 지점 이후에는 주가가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세 번의 데이터가 있었고, 이번에 네 번의 데이터가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당연히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61선과 21선이 네,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올라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확실히 그 탄력을 받았을 때 올라가는 폭이, 네,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가는 것 같고요. 조금 잘 올라가다가 이제 좀 지루하게 횡보를 하는 듯 하지만,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이 좀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전체적으로 증시가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 마무리를 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네, 지금 이번 주 흐름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도 크게 재미없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계속 낮게 유지가 되면서 재미없이 진행되다가 한번 이렇게 거래량을 터트리는 그런 날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 날을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 이 지점을 지금 뚫어줘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 저항을 확실히 받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밴드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횡보를 했던 그런 평균적인 가격의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해서 이제 거래량을 좀 터트리면서 한 번에 이제 올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라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고점을 뚫고 나가서 그 다음 밴드죠. 그 다음 밴드에서, 상단 밴드에서 이제 주가를 형성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 올라갔을 때는 26,000원을 네, 주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당장 이제 이 저항선을 21,500원 정도가 되는 그 저항선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네, 거기에 좀 주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제가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이 가격 자체를 당장 넘어야 된다. 뭐 여기서 벽을 맞고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종목을 투자함에 있어서 그런 가치 분석을 토대로 네, 지금 차트를 마지막에 이제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확실히 이제 그런 흐름을 제대로 탄 종목들은 또 이런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분석을 하실 때는 뭐 복잡한 그런 기법 같은 거를 공부해도 좋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거래량과 이런 이평선들에 대한 수렴 구간을 파악을 했을 때 확실히 주가가 움직이는 구간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매일매일 좀 이렇게 분석을 드리는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차곡차곡 데이터를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종목 하나만 좀 리뷰를 지금 최근에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시하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뭐 코오롱 플라스틱, 뭐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서 한 번씩 그런 모의 투자라든지 아니면 조금씩 투자를 직접 해보시면서 그런 데이터를 계속 쌓아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투자 기준을 만들어라는 것이 저의 핵심입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이제 더 투자 기준이 좋다면, 네, 당연히 더 좋은 방향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를 따라오세요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하는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월봉도 우상향으로 계속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8월 달에 양봉이 생각보다 길게 나왔습니다. 거래량 자체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사이클이 나와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좀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 될 수 있기를 요때처럼 진행되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달이 아니라면 다음 달이라도 이제 서서히 좀 양봉을 만들면서 위로 뻗칠 때가 되었고요. 사실상 추세 라인 상으로는 요 정도까지는 치고 나가줘야 된다. 그 가격대가 32,000원, 3,000원 그 전고점에 해당되고요. 그 전고점 이상으로 충분히 저는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상으로 제가 30조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 30조를 갔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자체는 4만원 이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당장 4만원 갑니다. 지금 당장 사야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렇게 투자하기보다는 기회를 계속 노리면서 아래 밴드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가지고 차곡차곡 우리가 목표하는 그 가격까지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네, 그때는 이제 분할 매도 좀 이제 수익률이 좀 올랐다 싶을 때는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하면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점 저점을 계속 잡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런 있는 그대로 흐름을 가시면서 그 고점에서는 고점 부근이라고 예상되시는 지점에서는 좀 이제 분할 매도, 그죠? 사실상 예상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주식 자체는. 투자자의 기준에 따라 가치 투자라든지 그런 기업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주가가 얼마 간다. 네, 절대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는 얼마이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그대로 따라가시면서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될 때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고요. 많이 올랐다고 판단될 때는 분할 매수로 분할 매도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이전의 데이터 그런 바닥 라인을 잡는 그런 기술적인 분석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상단을 더 벗어나서 그 위로 뻗어 나갔을 때는 그냥 지켜보시다가 네, 거래량이 아주 피크를 찍었을 때 그때부터 좀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매도를 시작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거래량은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도할 타이밍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래 기다려온 만큼 아주 크게 뻗어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수급입니다. 오늘 31만 주 기관 투자자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9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뭐 많이 매수했다가 좀 마지막에 이제 좀 수량을 줄이면서 진행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연일 매수를 이어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보유율 자체를 계속 높이고 있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뭐 어떤 투자자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뭐 이렇게 좀 한 번씩 매도하는 세력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전과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이 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달, 6월달 말 해서 보면은 지금 매수한 날이 별로 없는데요. 기관 투자자가. 근데 지금 이제 8월달 들어서 7월 말부터 해서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가 매수하는 날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할 때도 보면은 크게 많은 양을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매수 수량을 계속 지켜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둘 다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그래프상으로 지금 확실히 이때부터 거래량이 좀 실리기 전부터 해서 이렇게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이어가면서 지분을 늘리고 있는 게 보여지고요. 이번 이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때 상승을 시작할 때부터 확실히 수급 자체와 그 다음에 그런 이 주가 흐름 자체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었다라는 것이 저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런 데이터들을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를 보시면서 그렇게 진행되는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더 예상을 하고 뭐 더 나아가서 그런 주가 자체를 사실 뭐 절대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참고 데이터를 계속 쌓아가는 의미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그걸 절대적으로 믿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수급 얘기를 계속 드리면요. 금융투자가 이제 96,000주 매도를 했습니다만 뭐 어제 매수한 것에 대해서 뭐 한 3분의 2 정도 매도를 좀 한 것 같고, 보험, 투신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투신은 또 11만 주 매수를 하였고요. 보험은 6만 1,000주 매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기관 투자자의 매수 수량이 지금 투신 쪽에 상당히 이제 쏠려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매도를 했지만 어제보다는 확실히 많이 매도량이 줄었고요. 최근에 이제 매수를 좀 강하게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이 정도 매도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도를 계속 이어갔을 때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뭐 매도 수량을 줄이면서 매수에 대한 여지를 또 남기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또 사모펀드, 이 사모펀드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에 대한 전반적인 움직임이 확실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집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한번 움직일 것 같고요. 지금은 계속 모아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집이 끝났다라는 신호는 당연히 주가를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공격적으로 올리는 그런 날이 왔을 때겠죠. 그래서 그 시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입니다. 제가 어제도 공매도 잔고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오늘도 공매도 잔고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100만 주까지 지금 거래가 진행이 되었고요. 1650만 주 피크를 찍고 1100만 주까지 이제 550만 주 정도가 550만 주 맞죠? 그 정도가 이제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 상당 부분이 지금 감소를 한 모습이고요. 지금 최근에 매수되고 있는 그 수급이 사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같이 이어지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평소에 그 공매도 잔고를 활발하게 이용했던 이력을 제가 보았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에도 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숏커버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그 숏커버링이라는 것은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한 이유는 저희가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이 있는 그대로를 보았을 때는 공매도 잔고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주가를 늘리고 있는 그 물량이 감소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공매도를 이렇게 많이 쳤을 때 공매도 세력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예상되었을 때는 공매도 잔고를 이렇게 급격하게 상환할 이유는 없는데 오히려 이제 급등하기 직전에 이렇게 대량으로 상환되는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공매도 잔고를 많이 그런 여러 종목을 좀 분석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때까지 좀 지켜보았을 때는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었을 때는 나쁜 흐름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지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신규 공매도 거래가 계속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네,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다. 사실 1100만 주도 많은 편이긴 합니다. 네, 다른 종목의 타 종목에 비하면은 많은 편이긴 하지만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점이고요. 전체적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매도 잔고를 따져 보았을 때는 지금 이 1100만 주도 상당히 이제 많이 감소를 한 축에 속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추후 흐름을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공매도 잔고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체결 100만 주, 상환이 150만 주 대차 잔고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오히려 이제 대차 잔고는 좀 늘었습니다. 3030만 주로. 그래서 2930만 주에서 한 100만 주 정도가 증가를 좀 하였는데요. 사실 이제 대차 잔고와 그 공매도 잔고가 같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좀 좋은 방향이긴 합니다만, 또 대차 잔고가 한번 이렇게 좀 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늘었다가 추가적으로 더 감소하는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확실히 이런 신용 거래가 굉장히 지금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근데 주가에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도 JP모간은 매수 쪽에 붙어서 거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매수 상위자를 보면 JP모간입니다. 그리고 모간서울. 그래서 이 두 투자자가 네, 400만 주 이상 지금 20일 동안 순매수를 진행하였고요. 이 매도 상위권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가 네, 매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달에 그 MSCI 이슈 때문에 MSCI에 대한 비율이 바뀌어서 이렇게 JP모간이 네, 매수를 이어가는 것인지, 그렇게 그 매수하는 김에 공매도 잔고를 상환시키면서 진행되는 것인지, 일단은 그런 상황들을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비율이 증가해서 JP모간이라든지 그런 투자자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이번 달에는 계속 그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추정 18만 주에서 외국인 당일 19만 주 들어와가지고 10.82%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 지분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이제는 11%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분을 늘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우리가 수치만 보았을 때, 우리가 다른 소식을 몰랐을 때는 왜 이렇게 늘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주변 상황을 보았을 때는 이렇게 지분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소식들 좀 들고 왔는데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그런 소식은 오늘은 크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한수원 한국소련 원자력이죠. 이쪽 이제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임 사장이 오늘 취임식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황주호 한수원 신임 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취임을 하면서 이제 원전 10기에 대한 수출, 2030년까지의 수출을 다시 한번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신한울 3, 4, 5기에 대한 그런 철저한 사전 준비, 그 다음에 원전 10기의 해외 수출 목표, 이런 것들을 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력을 보시면 이제 기술 쪽이 굉장히 빠삭한 분이죠. 네, 기술연구원과 뭐 에너지공학 회장, 아니면 경희대 국제부총장, 뭐 이렇게 한국
원자력 학회 회장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자력 쪽에 아주 이제 빠삭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출을 함에 있어서 그런 기술적인 마케팅이나 아니면 그런 우리나라에 대한 강점, 그 다음에 지금 원자력 발전이 어떻게 기술을 풀어 나가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아주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8월 달 말에 이제 이집트 원전이 계약이 성사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고, 이제는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신규 수주는 11월 달에 사우디 그 왕세자가 방문했을 때 한번 또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코, 폴란드 원전,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또 이제 영국 쪽에서 방문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영국 장관에 대한 방문 소식은 아직까지는, 네, 기사화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번 달이었나요? 네, 그때 이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일정이 밀린 것인지 아직은, 네, 그런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한번 다시 나오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그런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에너지에 대한 위기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영국 수소 산업 파트너로 이제 창원 특례시가 주목이 되었고요. 이 창원 특례시 안에는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창원 특례시는 창원 수소 정책 추진 현황 및 수소 기업 지원 사항을 발표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퓨얼셀, 현대로템, 광신기계공업, 범한퓨얼셀, 한국자동차연구원, 창원대학교 등 주요 기관 기업들과 각종 수소 사업을 어떻게 협력해 성과를 내었는지, 그리고 수소 전주 기별 우수한 설비 제조 영역이 있는 창원을 통해서 영국 기업들이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수소 비즈니스를 했을 때 얻는 이점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네, 영국과 수소 산업에 대해서 협력을 위해서 수소 정책 간담회를 개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 보이고, 저는 영국 쪽과 최근에 에너지에 대한 교류가 좀 활발하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국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원전에 대한 그런 비즈니스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수소 산업까지 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에너지 분야에서 상당히 이제 기술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것이 이제 핵심이 아니라 그 안에 수소 산업의 또 핵심 속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창원시에 있는 그런 기업 중에 수소 그런 단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블루수소 액화 플랜트, 그 공장을 가진 기업이 유일하게 창원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래 그런 기업 가치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소 산업의 그 연료전지, 그 다음에 수소 생산 단지, 그럼 핵심 산업들을 지금 꽉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소 모빌리티까지 두산 지주사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산에 대한 그런 미래가 아주 밝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정말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원전이라든지 그런 신재생에 대한 그런 에너지 정책이 180도 바뀔 만한 그런 사건이 터지지만 않는다면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상승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0도 바꿀 수 있는 그 이슈가 뭐냐?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 원전 산업이 굉장히 지향되었던 그 계기가 되었던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그런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에너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겠죠. 그래서 그 사건이 지금 자포리자 원전인가요? 우크라이나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뉴스화가 되고 있는데 폭격을 가하고 있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거기 계속 집중을 좀 하고 있지만 정말 이제 그 사건이 터질 만큼 그렇게 직접적인 공격을 가할 것인가? 뭐 그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협상에서 유리한 지점을 찾기 위해서 좀 으르렁대는 뉘앙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예의주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렵게 만들어진 그런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시대 속에 또 이렇게 산업이 15년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일단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계속 하락장이라기보다는 조정장에서도 버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그런 상황은 분명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저는 꾸준히 계속 리뷰를 드리고, 그런 국제적인 상황, 원전에 대한 산업에 대한 그런 분석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쪽, 수소에너지 쪽도 계속 같이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